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자기소개서 특강 진행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사정관 실장을 맡고 있는 이성록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능 준비하랴, 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준비하는 친구들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클 텐데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을 할 것인가,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어떤 친구들은 자기소개서 초안이 이미 완성이 돼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특급 비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만나면 수험생들이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답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열심히 잘 작성하면 됩니다. 예,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성을 여러분들만의 나름대로의 자기 색깔이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기소개서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내용을 정리를 해봐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자기소개서가 뭐냐? 일반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는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서는 사실 위주의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기록하신 이런 내용들인데, 이 자기소개서는 그러한 내용을 사실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보완적인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제출해서 입학사정관들이 좀 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서류가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다 보니까는 자기소개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인성과 태도라든지, 또 그 다음에 환경에 기반한 스토리를 파악하기에 상당히 좋은 자료로서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먼저 자기에 대한 글입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죠.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자기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드러나야 되는가? 자신에 대한 이해가 드러나야 되죠. 자기 자신의 특징들이 드러난다는 얘기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기소개서는 특정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죠. 특정 독자가 누굽니까? 입학사정관들이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을 독자로서 하고 있는 글입니다. 하기 때문에 자신의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의 특징 중에서 특히 정체성이라든지 특성, 또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는 이런 품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개하는 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알리는 글이죠. 목적의식을 지닌 글입니다. 목적의식을 지닌 글이기 때문에 입학사정관들에게 자신의 특징을 정확하게 전달을 통해서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글이고 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들까지 엿볼 수 있다고 하는데, 평가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논리적 설득력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특징을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마치 셀카를 찍을 때처럼 표현을 해야 된다. 셀카를 찍을 때 여러분들 대충 아무데나 그냥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찍게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얼짱 각도를 생각해 보겠죠. 자신이 자신 있는 신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그리고 어떤 컨셉으로 찍었었을 때 나만의 특징들이 가장 적확하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얼짱각도 하는 것들을 글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글이다. 그러면 도대체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서 평가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만 단독으로 놓고 평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보조적인 서류로서 학교생활기록부와 함께 놓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이 평가를 할 때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둬야 되는가? 첫째는 지원 동기가 설득력이 있는가? 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이 친구가 진로 희망과 관련해서 또 어느 정도 자신이 준비를 해왔고, 그리고 진로 희망이 어느 정도까지 설득력 있게 이런 것들이 지원 동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평가의 기준으로서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특히 전공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뒀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활동들입니다. 특히 이제 교내생활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내생활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주의를 해둬야 될 부분이 일상적인 활동이라 하더라도요, 특히 그 활동에서 의미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는 점들을 평가의 포인트로서 잡고 있다. 그래서 의미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사례 없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일반적인 내용만 가지고 기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이런 역량이 있다라는 점들을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냥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벌써 이미 자기소개서를 완성도 있게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친구들 지금 시작을 하는데 암담하다, 도대체 막연하다, 도대체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 수집들을 해야 되죠. 그 기초적인 자료 수집을 할 때 어떤 점에 유념을 둬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 가치관, 성격, 그 다음에 사고 능력, 논리적 표현력, 특히 이제 대인관계, 책임감, 역량, 자질 이런 등등이 있는데, 먼저 이제 저 왼쪽에 제시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과목, 공부 과목, 또 그 다음에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나는 신이 나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다라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고 적성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목표의식을, 삶에서의 목표의식이라든지 대학의 목표라든지 전공과 관련된 목표의식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목표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취성을 발휘해서 뭔가 앞으로 함께 나아갔었던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공부에 대한 의지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역경 극복 사례들이 있다라면 역경 극복 사례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물리적 역경을 겪어보지 않았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 역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역경도 있죠. 친구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었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역경을 겪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어떤 과목 공부와 관련해서 역경들을 충분히 극복했었던 이런 사례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집안의 생활 여건은 어떻게 돼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도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점들은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해보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구체적인 사례들, 저 반장 부반장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반장, 부반장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들도 있고 임원 경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원 경력이 없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있을 수 있죠. 이런 점들. 또 남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인 생활을 했었던 이런 활동을 했었던 경험은 없는지, 그 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난 이런 활동은 없는지, 또 그 다음에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인을 해봤던 이런 경험들이 없는지, 성실성 면에서 어떤 점에서 내가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자료를 놓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점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항목들을 요구하고 있는 문항에서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 중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써나가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들입니다. 그러면 실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될 점,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계속 몇백 장의 자기소개서를 읽어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온다든지 또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나왔었을 때 입학사정관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해둬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천편일률적인 내용들. 인자하신 어머님과 엄격하신 아버님 밑에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는 점들,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인 격식을 갖춘 이런 글보다는 비교적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글들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을 해보면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서 선생님의 평가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내가 그런 점들을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술을 해준다라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좀 더 좋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사여구의 사용을 자제를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미사여구를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한 이런 내용만 드러나 있는 그 미사여구보다는 아무래도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제가 오늘 구체성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장점과 관련해서 그런 점에서 확장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씩 단계별로 나아간다면 좋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 항목에서 실사례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질문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사례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명언이라든지 책 읽기를 과도하게 인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좀 지겹다, 좀 그런 느낌도 받고요. 너무 상투적이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고 대학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쓰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서 표절 검색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결코 좋은 표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술을 하면 되는 거지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했다라고 표현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 3년간 충실히 했다. 다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해야 될 내용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의 도움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정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강조를 해가지고 나중에 꼬투리가 잡혀서 면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 다음에 의견 다툼 중재했다. 갈등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점들 너무 일상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이런 표현들이 좀 그럴듯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너무 많은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조금 느낌 자체가 상투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따돌림 당한 학생도 왔다. 합격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우리 대학에 와서 합격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또 다른 대학 갔었을 때 또 이렇게 쓸 거라는 거거든요. 이 친구가 하는 느낌, 별로 좋은 느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꾸준한 봉사활동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다. 사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했다. 예,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구태여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죠. 금년도부터 대교협에서 0점 처리 항목, 0점 처리라는 것은 바로 불합격을 의미합니다. 0점 처리 항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공인 어학 성적이라든지 교과 관련 교회 수상 실적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면 0점 처리하겠다. 정말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쓰게 됐었을 때 저희 사정관들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불합격이라는 이런 점들, 요거 하나 때문에 이런 점들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내용들은 기술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인 어학 성적, 여기에서 몇 등급을 나왔고 몇 점을 얻었다, 고득점을 했다 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0점 처리 항목 된다는 점에 대해서 반드시 유념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0점 처리 항목, 공인어학 성적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시죠? 그 다음 내용 보시면 교회 수상 실적입니다. 수학, 과학, 외국어 관련 교회 수상 실적에서 예를 들어서 수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해서 몇 등에 입상을 했다.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게 되면 몇 등을 입상을 했다. 과학 올림피아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대회에서 어떤 대회가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어 관련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경시대회에서 몇 등으로 입상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술을 하게 되면 0점 처리한다는 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건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인 어학 성적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0점 처리는 하지 않지만 실제 저희들이 서류를 받게 되면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 내용을 블랭크로 XXX로 이렇게 가려가지고 저희들에게 서류가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그 내용은 어차피 평가의 항목에서 배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0점 처리를 하지 않지만 평가의 항목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내용들까지 기술을 해가지고 그 아까운 지면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아까운 지면을 버릴 필요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교요 표절 검색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돌려서 표절을 했었을 때 표절은 정말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표절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보죠. 유사도 비율입니다. 자기소개서라든지 교사 추천서에서 위험 수준, 이런 학생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자기소개서 30% 이상이면 레드존입니다. 이 위험 수준에 있게 된다면 물론 이것들을 통해서 직접 이런 위험 수준에 있다라고 해서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유선을 통해서 확인 점검을 해보고요. 또 현장 실사라고 본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선생님으로부터 확인을 한 다음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이렇게 검색 시스템을 돌려서 위험 수준일 때 심층 면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점검을 하는데 대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위험 수준은
5 내지 30% 미만일 경우에 위험 수준이고, 그 다음에 레드카드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5% 미만인데,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검색된 문구 등을 통해서 특히 다른 항목들을 조사를 할 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을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표절은 하면 안 된다. 지난해 평가를 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었어요. 제가 표절을 하지 않았는데 옆에 친구가 제 거를 가져다가 그냥 다시 그대로 베껴 써가지고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런 사례들은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리 책임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표절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관리도 철저하게 해달라는 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각의 문항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유의를 해두면서 쓰셔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 대개 이제 4문항으로 주어지게 되죠. 그런데 3문항은 1번, 2번, 3번은 대교협 공통 항목을 쓰는 대학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4번만 자율 항목으로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이제 특징들에 대해서 어떤 점에 유의를 해 두셔야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항입니다. 1번 문항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 자, 다시 한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 다시 한번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에 대해서 학습 경험, 다시 한번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몇 자 이내? 1000자 이내에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사후정 답안을 제시를 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 조건이 뭡니까? 고교 재학 기간 중입니다. 고교 재학 기간 중,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저는 이런 역량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꼭 표현하고 싶은데요,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고등학교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저 공부 잘했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이고요. 두 번째,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학습 경험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입니다. 학업과 관련된 내용 요소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학업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1번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인지적 역량, 즉 학업 역량과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1번 문항에서 이제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죠. 첫 번째 내용을 제가 저기다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는가 하니,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자기 주도적인 역량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주도적 역량을 보여준 사례들이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을 발휘해서 또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던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 또 그리고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 문항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기 주도적 역량,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발전 가능성 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성장 가능성은 이런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내용을 통해서 성장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할 것인지 한번 사례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제가 아까 계속 강조를 해드렸죠.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무엇인가 더 알아가고 싶어 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는지, 소위 말해서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통해서 한 단계 더 나가려 노력했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예를 들어서 수학 교과에서 내신 역량이 지금 현재 2등급 나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4등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시점까지 2등급까지 성적이 올리기까지의 과정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특히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어떻게 발휘를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친구는 1등급까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주의할 건, 노력의 과정에서 어떤 의미들을 발견했는지, 알고 싶었던 호기심을 충족하게 시키기 위해 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준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자, 1번 문항 학업 역량과 관련된 내용 요소들, 성장 가능성, 또 이렇게 성장해 왔다, 또 성장 가능성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막연하게 자기주도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런 표현들 너무 흔하게 쓰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기술해 줘야 된다는 점 꼭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똑같습니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다. 그리고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이내로 기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교회 활동, 허락을 받고 참여한 교회 활동은 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내용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인성적 요소라든지 하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활동을 3개 이내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떤 친구들은 1개 내용만 기술을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1개 내용만 기술하기보다는 아무래도 2개 정도 이상을 기술해 주는 것이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3가지를 다 기술해도 좋은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2가지를 통해서 기술해 주는 것도 나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어쨌든 2가지, 3가지 정도 기술해 주고, 그 다음에 교회 활동 중에서 특히 사교육비가 투입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사교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활동들은 조금 배제를 하시고요.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 중에서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활동들 이라면 충분히 기술을 하셔도 좋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기술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 활동 뭡니까? 자동봉진이죠. 자율활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진로활동과 관련해서 특히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서 유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셔야 될지 하는 내용을 역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점, 학교 생활에서 교과외 활동의 시작 동기, 그 다음에 활동 중 각 과정 속에서 느낀 생각, 설정된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변화된 내용, 그 다음에 발전된 태도라든지 행동을 기술해 줘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동기,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그리고 변화,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3단계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고요. 두 번째,
교내 활동과 수상 경력 등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타난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구체성을 지니고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된 실적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든지, 학과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관심이 있었을 때, 전문성이 있었을 때 집중적으로 보여주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이고요. 좀 더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활동이라도 지원자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이면 특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활동을 심화시키고 타 활동으로 확장시켜서 발전시켜 나간 과정이 있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잘 융합해서 성장한 모습이라든지, 강점, 개인적 자질을 발휘해서 성과를 가져온 경험들이라든지, 개인적 자질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이 드러나 있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쓰실 때는 그 활동을 하게 된 계획이라든지 동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과정에서 느낀 점, 물론 실패했던 경험의 사례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었던 경험들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결과로서의 변화된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세 번째 문항, 뭡니까? 학교 생활 중 뭡니까?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몇 자로 쓰도록 하고 있습니까? 1000자 이내로 기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가 항목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래도 인성적 요소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내용은 공동체 의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 나눔의 의미 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는데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내용이 배려와 관련된 내용. 물론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로 제안을 해서 쓰셔도 상관없는데, 먼저 이제 배려와 관련해서는 자신보다 약자라든지, 예를 들면 하급생들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경험 등이 있다든지 했었을 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동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과정에서 나타난, 또 그 다음에 변화라든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관련해서는 나눔에서는 여러 가지 나눔이 있겠죠. 경제적 나눔도 있을 터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재능 나눔도 있겠죠. 그리고 시간 나눔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를 들어 멘토 멘티 학습을 통해서 나눔을 실천했던 사례들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경험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력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동체 의식과 관련되죠. 단체 활동에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었던 사례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관리입니다. 갈등 관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학교 생활에서 드러나 있는 갈등과 관련해서 많이 기술을 해줄 텐데, 특히 여기에서 이제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들, 방법들, 또 그 다음에 자세라든지 대처 방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줬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내용 구성을 할 때 아까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동기와 과정과 결과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라든지 하는 걸로 단계별로 기술을 해 줬었을 때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이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과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친구들 있죠. 이 친구는 공부만 잘해.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교과를 공부한 뒤에 이런 친구가 나눔을 실천했던 사례입니다.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각 교과 공부를 한 뒤에 학급 친구들에게, 어려운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도움을 줬던 사례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일주일 전에 과목별 예상 문제를 학급 전원과 공유를 했다든지 하다 보니까 전교 1등 공부밖에 모른다는 선입견이 있는데 이런 선입견을 깨뜨리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례라든지 또 임원으로서의 책임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를 도왔다는 뿌듯함을 느꼈었던 사례들이라든지 또 갈등 극복 사례들이 있습니다. 갈등 극복 사례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교내 영자신문 동아리 활동에서 영자신문의 주제 회의를 하는데 맞고 신문 분야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들이 있어요. 또 선호도로 인해서 좋은 면만, 그다음에 쉬운 면만 또 친구들이 맡으려는 이런 성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었을 때 이 갈등을 극복했었던 사례들이 어떻게 각자 기획안을 구상하여 온 뒤에 공개 심사를 실시해서 우수 기획안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됐다 하게 된다라면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배우고 느낀 점들이 있을 텐데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갈등 관리에서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마치 이 갈등을 서로 친구들 간에 느꼈었던 갈등을 동등한 입장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는 식으로 독재자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통의 리더십까지 내용들이 기술이 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제 4번 문항은 대학 자율문항입니다. 대학 자율문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어떻게 제시가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어 대학을 비롯해서 시립대학이라든지 숙명여대라든지 인하대, 홍익대 등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입니다. 상당히 자율문항으로서 이 문항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진로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진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적 요소, 환경이 성장 과정에 미친 영향, 가정적인 환경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가훈이라든지 종교적인 요소라든지 또는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지역적 여건 이런 것들이 영향이 어떻게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하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좌절을 극복한 사례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좌절을 극복한 사례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특히 가장 많은 대학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지원 동기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점에서 유념을 해둬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경험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독서, 강의 등의 사례를 통해서 직접적인 계기를 찾으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 중에서 보면 유의할 점은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예를 들어서 별 그대를 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게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지원 동기가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다. 여기에서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지원 동기, 진로와 관련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보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교내외 활동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적성 및 진로라든지 심리검사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이 선택하게 된 계기가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의 흔적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 하는 점들을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노력과 준비들을 했는가, 모집 단위 관련해서 탐구 활동이라든지 탐색 활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점, 또 그 다음에 진로 계획과 학업 계획을
계획에 대해서 기술하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 좀 더 심층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은 지금 이런 정도인데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4가지 문항에 대해서 어떤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둬야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의 포인트를 잡고 있다 하는 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이 쓴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최종 점검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교과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첨삭을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 의도에 따라서 이 부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문구 수정, 자꾸 수정을 포인트를 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담임선생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점검할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글자 수 확인입니다. 작년에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반밖에 쓰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천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 천자를 넘어서 쓴 내용들이 있는데 천자를 넘어서 쓰게 되면 그 내용이 제 화면에 뜨지를 않게 되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잘려가지고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글자 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천자면 950자 내지 1000자 정도에서 마무리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확인 점검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탈자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탈자가 나타나면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학생이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는 타대학명이 쓰였나? 이거 정말로 나타나면 기분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 대학을 지원하는 친구인데 귀 고려대학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특히 유의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현란한 미사여구가 있나를 확인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미사여구는 자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 시각에서 자기소개서가 쓰여야 되는데 제3자적 시각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남들이 대필한 흔적이라는 느낌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뒀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 항목에 쓰여진 내용을 중복된 경험이 없나. 어떤 친구들은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1번, 2번, 3번에서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도 봤는데 중복된 경험이 없나에 대해서도 유의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기록부와 배치된 내용이 없는가?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봉사활동이 20시간 정도, 한 학년에 20시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친구들 가지고 봉사정신이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서는 저는 봉사정신이 대단히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기술을 해준다라면 뭔가 어긋나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 보시죠. 학교 소개 자료 내 추천서의 내용과 배치된 것이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인재상, 대학에서 바라는 인재상이 있죠.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 진로 연계 활동 일화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에피소드라든지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되고 있는지, 근거 없이 자기를 미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거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저는 멋있는 학생입니다 라고 미화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작성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구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 점검할 수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 팟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기소개서는 진정성과 구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정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진솔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자신이 보여드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금년도에 자기소개서 이제 훌륭한 마무리 짓고요. 수시 모집 전략 잘 세워서 금년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이상으로 자기소개서 특강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